독립된 성인이 되고 싶어서요. 부모님한테 좀 정을 떼달라고 얘기했더니 안 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띄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서운해하세요. 네. 근데 효자가 되자고 하니 성인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독립된 성인을 갖고 이렇게 좀 냉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자꾸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냉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부모님이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같이 놀아주고 이제 안 놀아준다고. 그리고 또 부끄러운 얘기인데 2년 전에 결혼을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방황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꾸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나눠줄 만한 여유가 생겼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요. 예전에는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잊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 취직해야 직장 다녀요? 예, 작지 않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벌은 돈 갖고 예. 자기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사를 일단 나오세요. 이사요? 집으로부터 나와서 우선 작지만은 예. 10평짜리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월세를 주고 어떤 전세를 주고 어떤 얻어서 일단 삶이 먼저 독립되는 게 필요하겠는데. 제가 생활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 예. 그리고 부모님하고 이제 외식하면 제가 다 계산하고 하고 그건 좋아요. 선물도 제가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씩 정해서 예. 부모님께 드리면 되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하고 독립하고요? 생활비를 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니 독립하고 싶으면 자기가 정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과 함께 있고 싶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은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는 나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낳고 키워왔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40이 돼도 걱정이 되는 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맙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다 엄마 시킨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마마보이가 돼요. 그죠, 예. 마마보이가 되면 결혼한 여자가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그 여자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와야 되는데. 근데 여자들이 참 이상해요. 지가 아내일 때는 남자가 효자가 되는 걸 싫어하고 지 아들은 효자가 되는 걸 좋아하고 이 굉장히 모순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현재 이 중생심이 이 수준이 이러니까. 그래서 딱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20살이 딱 넘으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다른 쪽으로도 의지를 하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도 간섭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의지는 하고 간섭은 안 받으려니까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의지는 하고 도움은 받고 간섭은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독립을 하려면 간섭을 안 받으려면 우선 의지를 안 해야 되는데 자기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예. 그 독립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살림이 내가 결혼하려면 뭐 총각으로 살려면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부모가 있는 집에 사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쩌면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의 남자를 아주 특별한 재벌이라든지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 요즘 젊은 여성들은 싫어해요. 연애까지는 좋아하는데 결혼은 별로예요. 제가 같이 살기가 싫거든요. 어?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다. 예, 아, 그냥- 그러니까 그게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따로 살면 아들 때문에 이게 생긴 일인데 이게 괜히 며느리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저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뺏어갔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살기 싫은 거라고 되게 서운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싫다 그런 말 하니 서운하지. 아이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불효지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물어봐 엄마한테. 제가 총각으로 그냥 엄마 이래 모시고 계속 사는 게 좋겠어.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좋겠어. 이런 물으면 뭐라 그럴까? 어제도 빨리 결혼하라고. 오케이. 그런데 엄마, 요즘 여자들이 이렇게 집에 있는 그 엄마 밑에 있는 그러니까 남자 뒤에 어떤 늙은 여자 붙어 있는 남자를 안 좋아한대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한 남자 낳아놓고 두 여자가 경쟁하는 거 싫대요. 그래서 제가 우선 장가 갈 때까지 살림을 좀 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말하든지 안 말도 안 하든지 싫다 이러면 엄마 섭섭하지 불효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 해서 먼저 살림을 조그만 하게 더 내고 아시겠어요? 그러고 부모님한테는 뭘 해준다? 생활비. 생활비를 좀 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활비를 예, 대줄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결혼한 뒤에 지금 100만 원 대주는데 결혼한 뒤에는 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겠다 이런 형편이라면 미리 줄이고 결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누라가 요거도 먹어. 그래서 얼마나 어려워 이래가 미리 줄이고 50만 원을 줄여놓고 그래 욕 좀 얻어먹고 그 다음에 결혼을 딱 하면 70만 원을 올려줘야 돼. 그때 뭐라고 하냐? 엄마, 아내가 그래도 부모한테 그러면 되나? 이렇게 해서 20만 원 올려주래. 이렇게 딱 올려줘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지혜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효도를 나 혼자만 효도를 하면 그 아내와 엄마 사이에 내가 끼어가지고 아내를 생각하면 문제고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또 이래 못하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기가 이제 고민에 빠져가 명의 단축이 돼. 우리나라 남자가 대부분 빨리 죽는 이유가 이 끼어서 살다가 이렇게 한 10년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딱 독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독립을 딱 해줘야 된다. 첫째. 그리고 독립을 먼저 할 것. 그리고 부모에게는 적절한 필요하면 자기 능력이 되면 재정을 지원할 것. 그것이 결혼해도 지원할 만한 조건인지를 봐서 줄인다면 미리 줄일 것. 아시겠죠? 네. 그러고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항상 뭐라고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 엄마 그건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엄마 나 싫어. 이래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그래 걱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러면 불효 아니냐? 절대 불효 아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효고 자식으로서 예를 다하는 거고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는 내가 성인으로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근데 이제 부모가 너 왜 그래 놓고 안 해?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엄마가 뭐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또는 걱정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두 번째 그게 좋으면 내가 따라하면 되고 안 좋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따라해도 엄마 때문에 따라한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거고 그 다음에 안 해도 엄마를 거역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섭섭해하면 뭐라고 한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이 먼저 독립이 돼야 돼. 예. 알았죠? 예. 그렇게 하면 그 아픔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엄마도 적응을 해야 돼요. 엄마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 사춘기 뒤집혀가지고 20살 넘은 정을 끊어주면 이게 준비가 되는데 엄마가 20살이 넘을 때까지 이게 어린애처럼 키워놓으니까 엄마가 지금 적응이 안 돼가 그래. 습관 이게 뭐예요? 중독성이 돌보는 습관, 간섭하는 습관에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것이 자기 자식을 얼마나 어렵게 하느냐를 부모는 몰라요. 부모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 부처님이 출가하려고 할 때, 즉 스님이 되려고 수행자가 되려고 할 때 부모가 반대했겠어, 찬성했겠어? 반대했겠죠. 반대했겠죠. 그래서 효를 핑계로 안주했으면 부처님이 됐어, 못 됐어? 못 됐겠죠. 그 엄마 말을 들어서 부처가 됐어요? 안 들어서 부처가 됐어요? 안 들어서 부처가 됐어요. 안중근 의사가 의토 히로미 저격하러 갈 때 엄마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면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20살이 넘어가 엄마 말 너무 들으면 인생 망쳐요. 자기 인생 망치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효는 이거와 다르다. 알았죠? 예. 내 인생의 주인이 되되 엄마의 그런 심정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간섭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하지 싫다든 이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되 그거를 내 삶에 그렇게 주의할 필요는 없다. 참고는 돼야 안 돼요. 참고는 해야 돼. 항상 왜냐하면 엄마는 나보다 먼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해야 돼. 첫 번째 이제 헤어지는데 엄마의 반대가 작용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예, 처음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가 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래서 그게 예, 저한테 작용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빠 결혼하지 마. 이제 안 흔들릴 수 있는데. 에이, 이 조짐이 보면 바로 알아. 그거에 흔들리면 어떡해. 그냥 엄마의 얘기를 듣고 내가 엄마가 반대하기 때문에 엄마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인생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흔들린다 그러면 시집 오는 여자가 뭘 믿고 살겠어. 그러니까 남자 하나라도 좀 굳건히 탁 중심을 잡아줘야 믿고 살지. 이게 벌써 결혼하는데 벌써 딴 여자 늙은 여자 말 듣고 흔들린다. 에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 여자를 잊어. 그 여자는 자기가 잘못해서 된 거니까 항상 아이고 너 만나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그 여자한테 고맙다. 그래도 그 여자 만나가 뭘 느꼈어요? 사랑이 뭔지를 알았잖아. 그지? 그리고 그걸 놓치고 나야 아깝잖아. 그지? 아까운 생각은 이제 좀 안 들고요. 항상 좀 고맙기도 하고 이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누구를 만나면 아, 이 친구한테 못 해줬는데 꼭 얘한테 잘해줘야 되나 막 이런.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여자가 기분 나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안 하고 늘 어디 여행을 가도 옛날에 왔던 그 생각, 그 여자가 왔던 생각, 뭘 먹어도 그 여자는 이런 속심이 들여다 보인다면 기분 나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인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가 않다. 그지? 이렇게 만나면 스님과 신도지만은 학교 가면 학부형이 된다고 얘기했지. 그때 나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내 애인이지만 이미 헤어지면 더 이상 애인이? 아니죠. 아니야.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내 애인이야.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내 부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기억으로만 남겨놓지 연연해 하면 안 돼. 그러면 새로운 결혼 생활이 불행해져.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참 2년간 사귀면서 참 너 때문에 행복했다 하고 경험으로 끝내고 알았어요? 예.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실수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어머니 의견은 들어야 돼. 알았죠? 그러면 이제 찬성을 하시면 좋고 반대를 하시면 어머니는 반대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 들어보고 어머니 얘기 합당하면 정리하면 되고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 얘기가 좀 부당하다. 이 이치에 맞지가 않다. 알았어요? 예.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반대를 하면 결혼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결혼해도 되는 거죠, 저? 그럼 예. 그러고 그래도 반대. 근데 대신에 어머니가 반대하는 걸 결혼하려면 축하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고 지원받을 생각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져야 돼. 그렇다고 불효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결혼해서 나중에 뭐다? 잘해주면 돼요. 그래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기업에 다니니까 동생도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자꾸 동생을 코치해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했더니 동생이 저한테 오빠 부모가 새 짓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말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거든요, 동생 만나가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건 뭐 그건 엄마의 마음이고 그 동생도 20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훌쩍. 넘었지. 그러니까 간섭 안 하는 게 좋아. 네, 알겠습니다. 가끔 의견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내가 볼 때 이렇다 하고 형제니까 의견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지시나 간섭은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야. 성년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오히려 관계가 나빠져.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관계가 동생하고 나빠지더라도 나하고 동생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엄마가 할 일이 간섭을 하든 말든 그 엄마 보고 동생한테 간섭하지 마. 이 말도 할 필요가 없어. 예. 그 말도 하면 안 돼. 왜? 그건 내가 엄마 인생에 간섭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말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살도록 놔둬라.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